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비가 오늘 또 전국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6월 19일자로 구공판 결정이 났는 그 5명 피고인에 대한 어, 그, 그 5명 피고인에 대한 사건 검색을 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공소장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5명에 대해서 병합해서 재판에 들어가는 걸로 또 제출이 되어서 5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5명을 그대로 그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서 진행을 한다. 그 정도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가 변호인단을 그 5명에 대해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그 박승준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김판종 씨와 똑같은 그 법무법인의 5명의 변호인을 선임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강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강지원이 또 같은 그 법무법인 거기에 5명을 선임을 한 상태고, 최영규 씨는 없어요. 변호인이 없고. 그다음에 송가병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법무법인을 어, 선임을 해서 변호사 숫자만 시할해 보면은 20명이에요. 그다음에 강영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법무법인을 선정을 해서 4명이 변호를 맡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형사 포털 사이트 대금이지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확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영규 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 첫 공판이 언제 있는지 일자가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사기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피해 금액이나 피해 숫자를 따지면은 일부 소수가 해서 이러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발생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경우인데 그러면은 지금 다시 추가로 기소가 되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 5명을 조금 열거를 해보자면은 박성준, 강지원, 그다음에 최영규는 재단 소속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송가병과 강영대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은 뭐 최고 직급자 또는 뭐 사업자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와 똑같은 프론티어와 동일한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고레벨이고 고레벨이니까 재단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뭐 어떤 경우는 일부 그 재단에서 어떠한 영업적인 소개를 하는 자료도 뭐 고레벨에서 받아서 그거를 전달을 했다. 이런 식의 정언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숫자가 다가 되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 레벨, 그러니까 재단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운영사, 임판종이라는 사람 또는 박윤성, 뭐 조진호, 뭐 쭉 해가 뭐 박기호인가? 뭐 그런 사람들 다 합쳐야 미디움의 부사장급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 프론티어들 중에서도 고레벨 프론티어를 고소수의 사람이 이걸 또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은 최상위 모집책, 그 다음에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심지어는 상위 판매자, 하위 판매자, 뭐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다는 그런 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한때는 송가병 씨가 언급한 네트워크의 수를 따져보면은 거기에 그 이 소위 말하는 뭐 다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한 107만 명, 10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숫자로 풀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들이 이야기했는 경찰이 이야기하고 피해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중간 모집책도 있고 하위 모집책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주동자가 있고 공범자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 이만한 그 피해 금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들도 전부 다 입건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초로, 어, 이 사업과 관련되는 것을 한국으로 들여온 사람이 한지욱이고, 거기에 박성준이 있었고, 이 몇몇이 있었는데, 뭐 장여조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아예, 어, 뭐, 이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은 피고인일 거고, 입건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피의자 입장과 피의자 입장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사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화되는 범죄라고 했을 때 조직화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으면은 그만한 소위 말하는 추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공범자들도 그 이 줄기 자체를 쭉 당겨내면은 가지들도 다 딸려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소수에 대해서만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들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서, 뭐, 이제는 송치를 넘어서 기소까지 갔다. 그리고, 어, 이 최초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김판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인으로 계속 불렀던 사람 중에 박성준이도 있고, 강지원이도 있고, 최영규도 있고, 그다음에 송가명도 있고, 근데 실제로 장효조도 있어야 되고, 뭐, 박윤성이 같은 경우에는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지금 5명 정도 중에서 정인 출석을 요구를 한 거는 강영대를 제외한 4명은 전부 다 정인 신청을 했고, 정인 출석을 위해서 정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정인으로 나왔는 사람은 송가병과 이 최영규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정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똑같은 죄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판종은 일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5명은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소가 이제 되었으니까, 꼭 공소장 제출했다는 게 기소를 하면은 뭐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명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그 범죄자라고 기소를 한 입장에서 그들한테 어떠한 신문을 했을 때 그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김판종에 대한 변론 내용들을 보면은 그 공판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김판종은 건실한 기업을 그 운영을 하면서 뭐 매출도 어떠한 제가 변호사가 4차례나 걸쳐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뭐 그리고 타 블록체인 분야에서 뭐 그런 매출을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각 관리와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또 이 뭐 박성준이가 했고 장현조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빼을 시시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킹 되어 있던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자산이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출금을 하는데 출금에 허락을 하고 그, 그 출금이 가능하도록 뭐 결제를 해주는 사람이 장현수였다. 또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박승준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끼리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KOK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트이더 USDT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KOK 지금 저는 50억개 다 준다 해도 싫어요. 제 개인한테 그냥 50억개 니한테 다 줄게 했을 때 전 그거 받고 싶지도 않아요.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이 사건 진행을 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쪽을 보면서 하염없이 이 분노밖에 나오는 게, 뭐, 분노밖에 느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피해자로서, 어, 이, 그 피해 회복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그, 사실 어제 밤에도 새벽에도 이 고발자 의견서를 어, 정리를 계속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은 왜 이 사건의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느냐. 심지어 어떤 김유중가 뭐 하는 사람이 33명 정도의 그 단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음, 여기 보면은 이 자세한 건 검사의 공소장을 봐야 알겠지만 공소장도 아직 보지도 못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검사의 공소장에 배임 관련 내용이 없다면 피해자 측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검사는 사기를 염두에 두고 신문을 하지 배임을 염두에 두고 신문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 그 재판이 공판 중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누가 앱을 관리를 했고 누가 지갑 입출금을 관리를 했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업무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쏘겠다는 부분을 뭘 가지고서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쏘긴 부분에 대한 기망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뭐 원금 보장한다.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누가 이 그 재단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자산 관리를 했느냐. 그 자산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KOK가 아니고 비트 이드 USDT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비트 이드 USDT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이 사업에 손실을 본 거에 대해 가지고 뭐 법적으로 뭘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것들은 그냥 비트이드 USDT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다 포기를 하는 게 맞아요. 시간 아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거는 비트이드 USDT 뿐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안 해요. KOK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비트이드 USDT 외에 KOK를 내다 팔고 사고 해가지고 이익을 엄청 봤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돈을 주지 않는다. 가격을 그렇게 까내려 놨다. 저는 그런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세 조정이다. 시세 조정 같은 경우에 이 그 시세 조정도 있고 뭐 통정매매, 뭐 자전거래,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면은 이게 항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금 요즘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뭐 우리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어,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일시 정해놔놓고 수량 정해놔놓고 뭐 그때 한 번씩 움직이는 건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거래소의 그, 그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는 치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이 가격이 내려갔느냐. 그리고 이 가격이 내려가도록 그대로 그거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뭐, 시세 조정을 했느냐, MM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수량이라든가 피해자의 수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적으로 어제도 제가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해서 우리 배임과 관련해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과 관련된 거. 정책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유통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보상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정책 중에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라든가 역할 권한이 거기에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 비트이드 USDT가 그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 놈들 자체가 앱 하나 만들어 놓은 그게 뭐 어떤 놈들은 200억이니 뭐 2천억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금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200억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이게 이 실체도 실제로 뭐 실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앱 사업, 그 플랫폼 사업 자체를 가지고서 엄청난 뭐 사람들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 이거죠. 앱이 이 정도면은 메인넷은 얼마나 어마어마해야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돈 자체가 그놈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스테이킹을 하기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해야지 보상을 받고 하는데 그 당시에 KOK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KOK가 상장이 되어 된 그 쿠커인 같은 경우는 좀 큰 그 거래소긴 하지만 이게 국내에서 빠져나가서 또 거기에서 헤어케어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가지를 네 가지 암호화폐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스태킹 되는 거를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비트이드 USDT는 홀라당 다 쳐먹고 거기에 준하는 KOK만 주라.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는 딱 그 고정을 시켜놓고 누구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코인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해지를 했을 때 그 같은 토큰 코인으로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스테이킹 그 한 가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돼 있었을 때 이게 지금 그 시세가 2조에서 4조 원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것들이 그냥 헤쳐먹으라고 우리가 이 비트나 이더 USDT 예전에 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그거를, 그놈들 주둥아리에 쳐넣기 위해 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서 가격 방어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필요하다면은 이, 그, 플랫폼을 이, 그,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한다는 의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자금적으로 좀 필요하다면은 실제로는 그걸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운영용 그 토큰의 개수가 한 5억 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영비를 가지고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텐츠 우리가 쓰잘데기 없지만은 이 보상바를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구독권을 사고 뭐 이렇게 했는 거 그거를 팔아서라도 또 다른 더 좋은 양질의 이런 콘텐츠들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걔들은 이미 나름대로 다 인센티브 형태로 뭐 심지어는 뭐 1,000만 개도 있는 거고 몇백만 개, 최소 30만 개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받아 처먹을 만큼 다 받아 처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이드 USDT를 지금 제가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주기도 그거 해치먹고 갚는 거고, 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고 있던 놈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사기냐?
단순하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만한 사람들의 이 피해 금액을 만들 수 있냐? 만들죠. 그리고 피해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그 모여 있는 걸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적으로 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요즘 특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KOK 플레이 앱을 막아버렸다. 이것만큼 더 이 운영사의 역할이 운영, 그러니까 유지, 관리, 뭐, 유지, 보수, 개발 뭐 이런 건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기예요. 경찰한테 제가 그 앱이 다쳤는 거를 실제로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요번에 기소가 된 사람들 총 6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단을 꾸렸는 것도 보면은 박성준과 강지원은 뭐 같은 부류니까 거의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만 한둘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5명씩인가 뭐 그 선임을 해놨어요. 최영기 씨는 없어요. 송가병 씨는 무려 20명이에요. 6개 법무법인을, 6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등록이 돼 있는 게 그게 그 나의 검색에 들어가 보면은 사건 검색에 들어가 보면은 20명. 강형되는 4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요. 음, 김판정도 마찬가지로 20명을 했다가 6명이 2개의 법무법인이 일단은 사임을 했고 14명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변호인을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돈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찰에서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 확실하게 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킹을 뭘로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해놨는 것들이 몇 개가 스테이킹이 됐었고 몇 개가 나갔는데 그 나간 세부 내역들을 확인을 해봤느냐.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개옥회는 거기서 일단은 접어놔놓고 비트 이더 USDT가 어떻게 그 수량들이 입출금이 됐는지 특히 출금이 된 부분은 왜 출금이 됐는지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한 주가 아무리 좋은 회사의 한 주가 1억 5천만 원 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은 1,500만 원 정도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얼마예요? 그게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한 개가. 심지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데 디지털 골드는 이거는 수량이 2,100만 개에서 끝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올드 금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얼마라고 추측을 할 뿐, 계속 금은 캐내고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이 한 3,300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한 400, 450만 원? 뭐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게 뭐냐?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USDT예요. 이 중요한 것이 지금 KOK는 뭐 그 공소장이 있던 기사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차는 게 아직도 그 KOK 가치를 0.006인가 06인가 뭐 0.006인가 그렇게 해놨어요. 소수점 세 자리죠. 근데 지금 저희 KOK는 0.00018 뭐 이래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어떤 데는 그거보다 더 그 거래소의 가격이 높은 걸로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또 인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인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뭐 카피해고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수십 개, 뭐, 이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지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 취재를 해가지고 올리느냐. 그냥 슬그머니 그, 지 언론사 이름으로 쏙 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미 나왔는 것 중에서 좀 읽어볼 만하다라고 했는 게.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거는 한 군데 정도에서 나온 내용을 그냥 나눠서 갖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 이 언론사에서 다르고 저 언론사에서 다르고 하니까 취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언론사들이 내용을 이 피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용을 똑바로 듣고서 이런 내용을 올렸겠구나라고 착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 올라왔는 거를 그거를 이 뭐 다른 언론사들이 읽어보다가 뭐 이것도 그냥 한번 뭐 올려볼 만하겠네. 뭐 지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업로딩만 시키면 되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면은 저도 이미 그 언론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두 군데만 이렇게 해봤는데 자극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힘들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추가로 5명 기소가 됐는데 동일한 죄목이고 동일한 사건의 시차만 두고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을 법정에 이제 그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그 김판종 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를 그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해서 지금 송치가 되고 이번에 기소가 되는 사람들을 정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정말 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고 분노에 차고 정말 화딱지가 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 구차 공판, 김판종 씨에 대한 구차 공판이
뭐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공판이 아닐까 싶고 다음 공판은 선거 공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이게 저는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빨리 한번 선고가 나기를 정말 정말 뭐 기원을 한다라고 할까 정도로 빨리 결과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럼 그거는 제가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런 구공판 결정에 대한 19일 날, 19일부로 구공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한테 뭐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면은 하라는 그런 공지의 내용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도 정말 이상하지요. 저는 이 사람들 고소인에 사실은 동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같은 정도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 배임으로 고발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사기로 고소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올라가 있대요. 제가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권도 한번 했었었고 약 절반 이상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범죄 일람표를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쪽 표현대로 하면 48만 명인데 48만 명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48만 명한테 이걸 다 날렸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기가 차는 절차고 기가 차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저의 정보를 도용을 한 거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우리 사건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아, 일단 오늘은 이 새로 추가로 기소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변호인단을 좀 소개를 좀 했고,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했고, 이 범죄가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 범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조직에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입건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완전히 닫아놨다. 소위 말해서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우리는 코인 토큰을 넣는 거지요. 은행이 문을 닫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도록 그냥 닫아놓은 상태 이거를 사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뭘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